오늘의 주제, 방향.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로 가고 있다? 집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장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90%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방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일주일 후 같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남지 않았습니다. 방향 없는 움직임은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남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먼저 보는 때가 더 많습니다. 친구는 승진했고, 동료는 이직했고, SNS에서 본 누군가는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통속의 뇌가 오늘 조용히 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먼저다. 첫 번째, 빠른 것과 올바른 것. 우리는 종종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일정을 쪼개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빠르게 달리는 것과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면 더 빨리 길을 잃을 뿐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떠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바람이 도와줘도 돛이 좋아도 방향을 잃은 배는 결국 제자리만 맴돌다 지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의 나침반은 잃어버린 채 무언가를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고 남들은 이렇게 달려가고 SNS에서는 모두가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숨이 차오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현대인의 불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조금씩 시도하다가 지친다. 방향이 없으면 모든 길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간 5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남들이 성공한다고 말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것을 방향이 아니라 결과만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는 삶.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다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미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돌아가야 할 사람, 완성해야 할 책. 방향이 있는 사람은 견뎠습니다. 방향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방향이 있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걸어도 쉬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cm만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한 발걸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앞으로 가는 삶입니다. 남들은 100m를 달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것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는 목적지보다 그 장소로 걸어가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길이 멀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향하게 만든 마음의 방향입니다. 선불교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가는 길이 곧 도착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순간 이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 방향을 찾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걱정입니다. 내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을 살펴보십시오. 걱정은 내가 마음을 쓰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돈이 걱정이라면 안정을, 관계가 걱정이라면 연결을, 미래가 걱정이라면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방향의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잘못 사용된 상상력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걱정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의 방향을 바꾸면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편안한 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하는 순간을 살펴보십시오. 커피 한 잔 내려 마실 때, 책을 읽을 때, 산책하며 바람을 느낄 때, 그 순간들은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방식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방탕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서는 부러움입니다. 남이 부러웠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부러움은 내가 원했던 방향을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부러워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그쪽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러움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왜 부러웠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의 방향.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살아가야 할 길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덜 흔들리도록 마음의 나침반을 손에 쥐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방향이 보여서 못 고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성장하는 마음인지, 평온한 마음인지, 단단한 마음인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지, 내가 선택한 마음이 하루의 방향이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황제였지만 매일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방향은 한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위대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나를 덜 후회하게 만드는 쪽이면 됩니다. 작은 방향도 방향입니다. 일관되게 작은 방향을 따라가면 결국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삶은 빠르게 달리는 삶이 아니라 헤매더라도 원하는 쪽을 향해 걷는 삶이다. 오늘 당신이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정한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이 향하고 싶은 쪽으로 한 걸음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